예,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찾으셨죠? 용도 지구 함께 보시는데 용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구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어디를 용도 지구로 지정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 관한 사항과 용도 지구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용도 지구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양가로 2번 찾으셨죠? 1.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2. 보호 지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방화 지구, 방제 지구, 경관 지구, 고도 지구, 개발 진흥 지구, 복합 용도 지구, 취락 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용도 지구의 종류는 현재 몇 개? 9개입니다. 그래서 그 9개 앞글자를 따게 되면 취계특구, 경복구, 방이란 말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끔 대통령 특별보좌관 중에 순방길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분이 계시다면 취계특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경복구라고 하는 서울의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들이 잘 나간다 해서 빵빵이란 말로 대신 해놓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9가지로 구분하는데 올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시험 문제 하나 나오게 된다면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목적과 그 용도지구를 연결시키는 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정용도제한지구 찾으셨죠?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가로 해놓습니다. 제한 줄쳐 놓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입지를 제한한다고 하면 청소년의 유해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주변에 위락실이나 숙박시설, PC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 아시면 그 학교 주변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방화지구 그냥 지나가시고, 방제지구 그냥 건너뛰시고, 경과지구 그냥 건너뛰시고, 6번 고도지구 찾으셨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 한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성남에 비행장이 있는데요. 그 비행장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그 고도지구의 건물의 높이를 50m로 정해놓게 된다면 저 50m가 최고 한도가 되게 됩니다.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 한도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50m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최저 한도가 아닌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에 최고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고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최고 한도 대신 최저 한도 규제한다 이런 취지라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7번 개발진흥지구, 8번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어떻게든 정리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라는 말 확인하시는데 이 취락은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마을을 취락이라는 한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 보호지구 찾으셨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아닌가요? 역사문화 보호지구입니까?
역사, 문화, 환경? 예, 보호지구 하는데 34페이지에 역중생인데 역사, 동그라미 몇 번 보호지구 찾으셨죠? 역사, 문화, 보호지구입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까? 서로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까지 적어주십니다. 서로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 해주십니다.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통사찰정에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시설, 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인데 문화재 보호란 말 쓰게 된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앞 글자 따시면 역중생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여기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밀집 추진호수입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시가지 방제지구라 하고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안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그러면 자연방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하면 규제가 강화되겠습니까? 완화되겠습니까? 규제 강화됩니다. 반면에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서 우리 예전 잠실이라고 하면 비만 오면 물에 잠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장미 아파트의 가격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 침수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집값 올라가는 곳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된 사실을 알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좀 먹고 사시죠. 예,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 그런 차원에서 구분하십니다.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로 기억해 놓으시는데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요 수계, 수변 추천했습니다.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특화 경관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지정 대상이고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 해놓으셨죠.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 해놓으셨습니다. 얘는 문화재 아닙니다. 지금 34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 줄에 특화 경관지구 보시고 계시는데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이것 가로 해놓으시고 얘는 한옥마을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 한옥마을에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 지구가 있다면 특화 경관 지구입니다. 반면에 문화재 보호한다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연 경관 지구 보시게 되면 산지, 구릉지 추천했습니다.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자연 경관 지구라 하는데 수변이라 말 쓰게 된다면 얘는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자연 경관 지구와 구분된다라는 것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로서 자연 경관 지구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겁니다. 주요 수계, 수변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산지, 구릉지에 자연 경관 보호할 때 자연 경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시가지의 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개발진흥지구 찾았습니다.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노동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세 가지 묶어 놓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증하는 용도지구를 말하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 증하는 곳을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에 추천없습니다. 기능을 중심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하는데, 대구 옆에 경산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대학이 한 10개 정도가 동시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교육 기능 우선으로 개발한 용도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주산관과 전혀 관계없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때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취락정비하기에 지정하는 곳을 자연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옛날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그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시설 연결해 줄 필요 있죠. 우리 1980년대 초반에 시골 동네 가시게 되면 전기 안 들어오는 곳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동네에 전기 또는 수도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 사업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걔를 자연취락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서울 세곡동, 내곡동의 청계산 주변 지역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70만 정도가 등산하러 다니신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도로시설이나 전기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걔를 집단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 동네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매물이 중개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잘 잡아놔 주십시오. 요즘 안 나옵니까? 예,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싼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쪽이 등산로 주변에 식당 차려놓으면 장사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전쯤에 해서 세곡동 쪽에 순두부집에 종업원이 있었는데, 주인 모르게 하루에 10만 원씩 돈 좀 빼셔가지고, 몇십만 원 빼셔가지고 자제분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삥땅 쓰는지 전혀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 집단취락지구에 나와 있는 집단취락지구의 터가 등산로 주변이라고 하면 한번 내가 직접 잡아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내가 직접 식당 차릴 필요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임대 놓는 게 정답이십니다.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주, 산, 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러한 각각의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세 개 목적을 둘 이상 동시에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이 세 가지 기능을 제외한 교육 위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 종류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규제 강화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대신 저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미리 학교 만들 정보를 내가 알면 미리 PC방이든 유락시설이든 뭔가 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만들어지고 나서는 경쟁업소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권리금 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에게는 규제이지만 나한테는 좋은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에 관한 구분하시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있다면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 등의 건축물 보호할 목적이라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할 목적이라면 특화 경관지구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재란 말, 전통 사찰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그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생태계 보호지구 각각 확인하시는 게 보호지구와 관련된 역중생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셨고 특화 경관지구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화 경관지구에 주요 수계, 수변, 역사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라 하는데 특화 경관지구란 말 쓰면서 특화 경관이라는 말 쓰지 않고 특별한 경관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특화 경관지구 대신 특별 경관지구란 말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34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특화 경관지구 사셨죠? 그리고 굵은 글씨로 특별한 경관 보호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경관이란 말 사용하면서 특화란 말 대신 특별 경관지구란 말 쓰게 된다면 그건 없는 틀린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란 말 쓰면서도 지금 경관 보호 대상은 특별한 경관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반면 자연 경관지구의 경우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 경관이란 말 사용하죠.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한다 이 말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특화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관 보호란 말을 사용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는 있지만 특별 경관지구는 없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고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되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있다면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가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고 한도 제한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저 한도가 아니라 최고 한도만.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여기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한다. 그러면 현재 용도지구는 총 9개 종류가 있는데 법령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은 몇 개? 5개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세분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현재 5개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보장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맞듯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왜 시험거리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4번 묶어 놓습니다. 35페이지에 2, 4 찾으셨죠? 35페이지에 2, 4 묶어 놓습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세분 찾았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추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놓습니다. 중요시설물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리고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게 특화 경관지구 4개
예. 그래서 지금 경관지구 추가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 찾으셨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특화 경관지구라고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하나 적어 놓습니다. 조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 봐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한 임무를 처리한다 해서 특경 특중으로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현재 4개의 용도지구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특화 경관지구 적어 놓으셨죠? 몇 개입니까? 총? 4개. 4개 해놓으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가 4번입니다. 시도 대도시장 가로 묶어놓습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추놓습니다. 법령의 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조례 추천하셨죠? 그리고 양가로 5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해당 방제지구에는 재저감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6번 찾으셨죠? 양가로 6번 찾았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찾았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적,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적 추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박스 속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디귿을 확인해 놓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을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추천놨는데 3분의 1 이하 줄쳐 놓습니다. 3분의 1 이하 줄쳐 놓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저는 신나게 했는데 예, 일단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지구 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라면 취계특보, 경복고, 방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입니다. 녹관, 농자, 비개발용도 시골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역중생이라는 말 대신하셨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 문화재 보호하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입니까?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입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주요 수계 한강입니다. 한강 수계 수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다? 산지 구릉지가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주요 수계 이야기 나오거나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보호한다. 이 말 나오면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세 곳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복합용도지구에는
한 개 용도만 건축할 수 있다. 둘 이상 건축할 수 있다. 둘 이상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목은 일반 공업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이곳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거든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 주변에 보통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되게 되는데 그 학교가 상업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위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게 된다면 그곳에는 위락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는 원래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원래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축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 완화시켜주는 것을 뭐란다? 복합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복합 용도 지구라 표현하고 이러한 복합 용도 지구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만.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는 박스 형태 시험 문제 냅니다. 박스 형태 시험 문제 내면서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짝 지어진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아마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나올 거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반면에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할 수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용도지역 특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제 무엇인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종전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게 36페이지에 디귿과 관련되어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기억, 니은, 리얼에 대해서는 시간 나시면 보시고 시간 나시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디귿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36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36페이지. 양가로 6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디귿 해놓으셨죠? 예, 이제 이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지구는 그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법은 법령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법률이라고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명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를 통칭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지방에서 만들 수 있죠. 지방에서 만든 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례라 표현하게 되는데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 용도지구의 세분, 추가 세분,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복합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은 장관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누구만?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결정 변경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구의 결정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얘는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을 벗어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그러면 이 용도지구의 신설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개 용도지구, 지계특보, 경복고, 방방입니다. 이 9개 용도지구에 새로 만드는 것,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신 신설은 누가 할 수 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봐놓습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신설은 누가 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 그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게 있습니다. 특별검찰이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특별경찰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 처리할 수 있죠. 특중입니다.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세분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이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내게 되면 다음 중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없는 용도 지구 찾으라고 하면 특경, 특증 이 4가지를 제외한 하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것 답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적어놓기까지 했는데 그것 보시겠죠?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그 지정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연안 침식이 이루어지거나 침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설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이지만 얘만큼은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정택 10년, 시공 30만 년 말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 이상의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딱 3군데 경우에만 필수 사항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지역지구 구역은 항상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에 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 찾으셨죠?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까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추가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신 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원래는 그냥 혼자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봐주시는 게 지금 양가로 6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건축제한 찾으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모두 그 결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쫓아가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그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제한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위락설은 어디에만?
상업적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제한 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중앙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은 국토계획법이고요. 우리 교통조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교통조례, 건축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 있다면 다 조례입니다. 그리고 뭐 방제조례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 만든 것은 조례이고 중앙에서 만든 것이라면 법령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중앙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토계획법령이고 지방에서 만든 것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조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교통조례이고요. 중앙에서 만든 게 있다면 도로교통법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지방에서 만든 조례 있다면 건축조례이고요. 중앙에서 만든 것이 있다면 건축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어디에? 도시군 계획조례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올해는 얘가 우선 시험거리입니다.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그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하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고요. 이건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가치가 많이 감소된 상태이지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특경 특중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특경 특중이라는 말 보게 되면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올해 바뀌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얘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교재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4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재 찾으셨죠? 1번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방화지구는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방화지구는 아예 지워버립니다. 방화지구는 아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워버립니다. 뭐 건축법이라는 말 있는데 이런 건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이 4가지를 묶어놓습니다. 2, 3, 4, 5 4가지를 묶어놓습니다. 고도지구 찾으셨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번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에 의하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며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뭐 계획 수립 있고 계획 수립 안 돼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적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4개 개발진흥지구 5번 찾지 않았습니까? 뭐 계획 수립 안 되면 이거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 버리시고 그냥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국계법령으로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성남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고도지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도지구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고도지구를 결정할 때 그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녹관 농자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이죠. 그곳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취락 정비할 목적으로 시골 마을을 좀 잘 살게 해주기 위해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서 행위제한 간다? 국회 법령에서. 그리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이런 자연취락지구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몇 층까지? 억지로라도 4층이 내주십시오. 우리가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을 말합니다. 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 녹관농자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녹관농자에 시골 마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저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그곳에는 5층 이상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한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을 잡아내시고 이곳에는 항상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건축 제한 기억나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축 제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특법령에 따른다는 것 그냥 봐주시고 개발진행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 가한다.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이 4개 용도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 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 가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에 1번은 아예 지워버리시고요. 2, 3, 4, 5 4가지에 대해 확인만 해 놓습니다. 6 볼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복합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저도 못 외우거든요. 제 실력을 뛰어넘으신다고 하면 기억, 니언, 티것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지 말자로 통일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기억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원래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도 일부 건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 동물, 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은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정답입니다. 저도 못 외우는데 저보다 아무리 청초를 함이라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안마시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저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술집이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안마시설까지 만들게 되면 좀 주변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일반 공업지역 찾으셨죠? 일반 공업지역에는 중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만들 수 있는데 아파트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추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만들 수 있지만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저보다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잘 권장하고 싶은데 요것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찾으셨죠? 이 계획관리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나중에 남양시장님이 나랑 좀 친하신 분이 있다면 꼭 내가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구입하시고 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 그리고 일반 음식점 만들게 되면 저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박 날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다만 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 만들 수 있다는 것, 판매시설 만들 수 있다는 것, 숙박시설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양시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자 판매시설로서 뭐 이케아 들어가고 막 그런 광명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도 그런 이케아나 또는 이상한 게 들어오게 된다면 계획관리제의 토지 가치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판매 시설이거든요.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복합용도 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안마시설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아파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일반 음식점과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건축 가능하다. 그렇게만 지금 기억해 놓습니다. 그냥 줄만 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클로바 표시 있으는데 그냥 봐주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행위 제한 규정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면 학교나 도로 등을 말하는데 그 학교 도로 만들 때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무엇만? 건축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되지 않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게 게 있습니다. 설악산 꼭대기에는 대청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있는데 그쪽에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그 대피시설은 10층짜리겠습니까? 2층짜리겠습니까? 잘 찍으십니다. 그 정도 찍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 설악산 꼭대기에 대청봉에 그러한 대피시설 만들게 된다고 하면 원래 설악산 꼭대기에는 그런 거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신 도시군 계획설이기 때문에 공익상 특례 인정하고 아무리 그런 대피공간 만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건폐율 용적률 배제하여 10층, 20층짜리 건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해서 좀 작은 건물 만드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특례 인정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도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헬스도 5분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도 5분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